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구의회도 다음 달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7박 9일 해외 연수를 떠날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들이 지난해 해외 연수를 다녀온 지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잇따라 해외로 떠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영구의 공유 장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 쓰는 물품을 나누고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장터를 소개합니다. 부산현대미술관은 국내 최초로 새로운 형식의 영화 전시인 2023 부산 모카 시네미디어를 8월 6일까지 개최합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거나 준비 중입니다. 외유성 논란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구의회도 다음 달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연수를 떠날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의회는 지난해 10월 9대 의회 개원 3개월 만에 4박 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친환경 물재생 처리 시설을 둘러봤고 관광 벤치마킹을 위해 주요 관광지를 다녀왔습니다. 서구의회는 다음 달 또 한 번 해외 연수를 떠날 계획입니다. 새 의회가 열린 지 1년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2번의 해외 연수를 떠나는 겁니다. 이번 목적지는 유럽,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독일로 7박 9일간 다녀옵니다. 의원 7명 전원에 의원들을 수행할 공무원 3명이 동행합니다. 지난해 예산 3,290만 원보다 올해는 1,200만 원이 더 많은 4,500만 원을 들여 떠납니다. 계획서를 들여다보면 폐쇄된 가스 저장 시설을 기숙사와 쇼핑몰로 활용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가소메터 시티와 독일의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주택단지 등을 비롯해 비엔나와 짤스부르크, 민헨, 하이델베르크 관광지 등이 일정에 올라 있습니다. 의회는 원도심 서구의 도시재생과 주민복지 벤치마킹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난해보다 기관 방문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1일 출장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사에서는 별다른 지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고 오라, 안전하게 다녀오라 등의 격려가 이어집니다. 기초의회 해외 연수가 해마다 시민들로부터 외유성이란 지적을 받아왔고 시민단체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지만 외부 시선을 감안한 검증은 심사에서 읽을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 5명 전원은 서구의회 해외 연수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의원들은 다음 달 11일 헝가리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들이 지난해 해외 연수를 다녀온 지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잇따라 해외로 떠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외유성 논란에도 기초의회 국무국외 연수가 상반기로 몰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통과된 해운대 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 회의록입니다. 위원장이 하반기에 가면 내년 선거에라며 말을 흐리자 심의위원도 경험상 하반기에는 일이 맞다며 맞장구 칩니다. 참석한 의원도 하반기가 되면 내년 총선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거듭니다. 몇 개월 만에 해외 출장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위원장은 국외 출장이 외유 논란이 있지만 선거 때문에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결국 하반기에는 의원들이 선거 준비로 바쁘니 상반기에 가야 한다는데 심의위가 뜻을 같이 한 셈입니다. 해운대 구의회는 불과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로 5박 7일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지역 기초의회 해외 출장이 올해 상반기로 몰리는 큰 이유로도 풀이됩니다. 보통 시구의원들은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선거에 이제 전면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공천에 대해서 또 자유로울 수도 없는 상이고 내년 총선이 4월 달인데 보통 3월 달에 임시회
임시회가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구나 진구 같은 데는 또 구의원님들이 또 많은 지역구는 또 상임위가 많은 데는 또 일정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더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구의회들이 비슷한 나라와 코스를 꾸린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구의회는 지난해 부산 진구의회가 다녀온 호주 코스와 겹친다는 지적이 있었고, 강서구의회는 이미 지난 3월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기초의회들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론이 안 좋은 공국의 출장에 어느 정도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상반기에 그 엑스포 준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부산 진구, 동구, 사구 같은 경우는 계획서에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엑스포 준비를 위한 활동을 이제 계획서에 명시함으로써 그렇게 명분을 내세워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의회의 경우도 오는 6월 말 호주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부산에서 처음으로 심의위에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의회 측에서는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회도 우리가 해외연수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벤처마킹 해가지고 그 구의 접목실현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잘 갔다 온 거는 좀 칭찬도 좀 해주고 정말 잘못된 건 또 질책도 하지만은 국외연수 준비와 심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출발 30일 이내에 심의위가 열리다 보니 위원회가 이미 꾸려진 교통편과 코스를 수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갈 공무국외 출장 계획을 이전 연도 말에까지 다 제출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계획서를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심의위원회도 이제 그것을 보고 나중에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해외 출장을 갔다 온 뒤 작성하는 보고서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계획된 일정을 제대로 소화했는지, 부적절한 일정은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시 예산 환수 조치나 일정 기간 국외 출장 금지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원이 한 해 동안 받는 급여는 4,500만 원 수준, 16개 구군을 더하면 80여억 원에 달합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아나바다 운동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나바다는 중고 물품을 서로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영구에도 이와 같은 공유 장터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양보호사인 송미숙 씨가 공유센터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돌보는 어르신에게 줄 선물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상자 중에 이불 세탁 여기서 자원봉사분들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온 짐에 이불도 맡기고 이제 이불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걸 구경하다 보니까 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게 나눔으로 한다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교환하러 온 것. 수영구 망미 번영로에 있는 먼물샘 공유센터. 지난달 25일 이곳에 세민의 공유장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4평 남짓한 공간엔 온갖 생활용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명절 선물로 받은 닭이 세트에서부터 행사 기념품으로 받은 포크나 우산 등 안 쓰는 물건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생활용품들을 가져오고 필요한 물품을 바꿔가는 곳입니다. 현재 공유장터에는 찻잔 세트라든지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100여 점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품들은 그 값어치에 따라 1에서 6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번호가 클수록 고가의 물품입니다. 나눔한 물품의 번호가 낮으면 더 모아서 높은 번호의 물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의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이 가능하고요. 물품의 종류와 사용감을 판단해서 점수가 부여됩니다. 점수를 합산하여 다른 물품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책은 출판일 기준 5년 이내에서 나눔할 수 있고 샴푸 등은 유통기한이 다가온 경우 받지 않습니다. 또 당장 교환하고 싶은 물품이 없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나중에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이곳을 이용한 주민은 30여 명. 공유센터에 빨래방과 카페에 이어 공유장터까지 생기면서
마을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민의 공유장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매달 넷째 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을 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미술관에서 전시된 작품 감상 대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부산 현대미술관이 영화도시 부산의 명성에 맞춰 새로운 형식의 영화 전시를 처음으로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색 전시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티켓 부스를 지나 영화 상영 시간대를 확인하고 들어선 시내 미디어 라운지. 동시대 AI와 가장 활발하게 협업하는 글렌 마샬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시내 미디어 존에는 산업오염으로 인한 지구 생태계 파괴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관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미디어라는 부분의 전시가 좀 많이 낯서긴 낯서거든요. 근데 조용한 분위기에서 관람하고 음향도 같이 들으니까 좀 새로운 느낌, 새로운 영역을 얻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림이나 작품 조형물이 아니라 이런 영상 미디어는 좀 저한테 생소한 면이라서 좀 많이 낯설긴 낯선데 그래도 앉아서 보고 있으니 뭔가 좀 새로운 영감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산 현대미술관이 국내 최초로 시도한 새로운 형식의 영화 전시인 부산 모카 시네미디어입니다. 이 전시의 특별한 점은 모든 작품이 영화라는 건데요. 사실 영화가 미술관에 들어온 지는 꽤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이 영화에 대한 전시를 많이 낯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이 영화에 대한 전시를 시작해보자. 영화도시 부산의 명성에 맞춰 부산 현대미술관이 앞으로 경연제로 진행할 프로그램입니다. 설치 작품부터 영화, VR 작품까지 동시대 주목받는 차이밍란 등 영화감독 78명의 10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마치 영화관을 옮겨놓은 듯한 바로 이곳은 현대미술관에 전시된 극장 을숙입니다. 영화도 80여 편 상영될 예정이어서 방문 전 상영 시간 확인과 예약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생태학, 인류학, 영화의 역사에 이르는 포괄적인 주제 아래 다양한 영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걸 좀 뒤집어서 8시간짜리 영화를 이제 하루 미술관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도 시도를 해봤고요. 정말 어느 날 딱 들어가면 사우다 이스마일 로바의 작품을 극장에서부터 뭐 미디어 라운지까지 다 볼 수 있는. 전시 관람과 국내외 감독, 평론가, 학자들을 초청한 포럼과 강연도 무료로 열릴 예정입니다. 2023 부산 모카 시네미디어 영화의 기후전은 오는 8월 6일까지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개월 만에 증가했지만 무역 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 증가한 14억 1,400만 달러, 수입은 3.3% 감소한 15억 1,0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9,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관은 화공품과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승용차와 선박 등이 증가한 것이 수출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EU와 중남미 등의 수출이 증가했고 동남아와 미국, 중국, 일본 등은 감소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2023 부산국제보트쇼를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백스코와 에이펙 나루공원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9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107개 레저 장비 제조업체 등이 참여해 친환경 요트와 보트, 전기 추진기 등 다양한 레저 제품을 선보입니다. 또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 행사와 올해 처음으로 부산 야경 요트 투어 등도 마련돼 봄날의 부산 앞바다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부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들을 고민해봐야 할지 짚어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지난해 출생아 수는 14,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줄었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인 부산 사망자 수는 27,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4,200명 늘었습니다. 부산 지역 지난해 인구 감소 13,000여 명이었는데 이 인구 1,000명당 자연 증가율 마이너스 4.1%였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중 인구 자연 감소율이 가장 컸는데 이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부산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0.72명, 이 서울 다음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저출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저출산 위기를 겪은 일본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3명으로 한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 0.78명보다 높습니다. 일본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뭐 여성 인구 지원이라든가 이제 어떤 젠더 정책의 강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실제로 일본은 최근에 이제 그 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효과를 좀 내고 있죠. 여성 인구는 전입은 많으나 전출이 적죠. 여성 인구는 대도시 정착도가 높죠.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게 되면 지역 내에서 자꾸 출산율이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여성 인구에 달려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류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워케이션 도입 등 또 다른 방식의 인구 유입을 위해선 도시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책은 좀 결합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금전적 지원 이제 이걸 너무 막 퍼주기로 대책 없이 할 게 아니라 이건 좀 효율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인구나 생활인구처럼 일단 매력도를 높이고 그 지역의 매력을 느낀 젊은 층들이 왔었을 때 어떤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정착도 이렇게 권유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좀 더 다이나믹해지겠죠. 부산이 지역 소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부의 공격적인 지역 재정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부산의 지역 소멸 문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겁니다. 뭔가 더 인구를 담아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도시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면 결국은 서울 수도권 중심인 서울과 비수도권 중심인 부산 간의 어떤 저는 자원의 배분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예산 확보에 더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성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수백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건 정책의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와 돌봄 문제, 의료와 이 산업 구조 등 대대적인 도시 개혁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북구는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미취업 중장년층을 위한 타일 기능사 자격 취득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타일 공구 사용과 시공, 부침, 하자 부수 등 현장 중심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만 30세부터 만 65세까지 구직자로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북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은 부산건설기술교육원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강서구는 5월부터 12월까지 황반변성, 당뇨 망막변증, 녹내장 등 3대 실명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AI 안저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강서구 보건소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등록된 만성질환자입니다. 구 관계자는 안과 질환이 초기에 대부분 무증상으로 자가 진단이 어려운 데다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성인 실명 원인 1위인 반면 환자의 안저검사율은 46%로 저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년간 예산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모든 임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고 고령 임산부에게는 검사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밀의 숲이라 불렸던 서울대 관악수목원 일부가 다음 달 7일까지 개방됩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에는 멸종위기 희귀식물을 포함해 1,100여 종, 10만여 그루의 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문화예술허브 사업부지 변경 계획에 대해 북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들은 이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2026년 전주시 소각장 사용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새 광역 소각장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전주시의회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서구는 지난 13일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애예술 청년과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폐연수막 업사이클링 사업 진행을 위해 서구 장애인 복지관과 약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사하구보건소는 지난 13일 대한매포츠협회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하구 괴정2동 까치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나들이 행사를 개최해 총 8팀 19명의 초등학생과 가족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산시 남구는 지난 12일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통장자녀 9명을 선정하고 2023년 통장자녀 장학금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남구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2일 나사함 발달장애복지관 소속 발달장애인과 함께 남구청 주변과 목골시장 일원에서 탄소중립 실천 줍깅 데이를 개최하였습니다. 호정제가 복지센터는 지난 14일 남구 용호 일동 행정복지센터에 5.6도 5,600원 희망나눔 사업을 위한 성금 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지난 1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16개 구청장 군수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장 군수협의회 원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